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우리손 FNG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우리손 FNG라는 회사는 2016년도 7월 27일에 상장한 회사예요. 2016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장을 한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은 그냥 지나치라 패스해라. 2년 동안은. 그래서 지금 2년이 2018년도죠. 7월 따라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로 베이스. 자, 그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배회사가 이지바이오라는 회사예요. 상장 회사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지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오가 지금 이지바이오와 또 이지바이오의 또그 종속회사들이 있어요. 종속회사들. 팜스토리, 그 다음에 금호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61.13%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지바이오가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와 그 다음에 팜스토리, 그 다음에 금호영농조합법인이 세 회사가 우리손 FNG를 어때요? 61.1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소액주주잖아요. 만약 이 회사에 투자한다 소액주주다.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보통 61.1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뭐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지 바이오의 어떤 모든 처분에 맡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지 바이오는 배합 사료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손 FNG는 뭐냐면 이게 배합 사료가 원가예요, 원가. 원가이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지 바이오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주주, 이지 바이오의 주주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지 바이오 어떤 배합 사료 만약 이쪽에 마진을 항상 유지하겠죠. 이쪽을 좀 희생시키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우선 매출, 이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매출은 보셔요. 매출은 P 곱하기 Q잖아요. 자, Q는 뭐예요? 이게 돼지 출하량이잖아요. 출하량. 자, 비육돈, 이쪽에는 비육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육돈.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돼지 가격. 쉽게 설명하면. 그럼 이 돼지 가격에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는 뭐예요? 원가는. 돼지들을, 처음에, 돼지는, 처음에 돼지를 낳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돼지를, 어, 낳는 돼지를 모돈이라고 해요. 모돈. 모돈은 말 그대로 어미돼지라고 보시면 돼요. 암돼지, 암돼지. 보통 이제 우리가 종돈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돈은 어 여기는 이제 종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어미 수컷돼지 있죠. 수컷돼지와 어미 암컷돼지를 두 개를 합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돈은 암컷돼지만 어미 암컷돼지만 모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돈이 이제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으면 이제 자돈이라고 해요. 자돈. 자돈인데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포유자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젖먹이 젖을 지금 먹고 있는 단계 돼지 포유자돈 그 다음에 젖을 떼잖아요. 그럼 이유자돈이 돼요. 이유자돈. 그 다음에 이제 육성돈. 육성 계속 이제 살을 찌우잖아요. 새끼 돼지를 좀 벗어난 거예요. 육성돈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살을 더 찌워서 이제 비육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비육돈. 이 회사는 이제 이 비육돈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도축을 해서 팔든지 어떤 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자,
젖을 이제 먹고 있는 단계는 이제 여기잖아요. 젖. 이후부터는 뭘 먹어야 돼요? 사료를 먹잖아요. 사료.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는 사료값이란 말이에요. 사료값. 그렇죠. 사료값. 이 사료값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국제 곡물 가격하고 그렇죠. 곡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받아요.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배합사료 원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지바이오 입장에서는 이 원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 배합사료 가격 같이 올려가지고 이쪽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손 FNG에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계속 마진율을 유지하니까. 그렇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우리손 FNG는 우리가 이제 보통 채찍이 있잖아요. 채찍이 있으면 채찍의 끝이다. 이지바이오는 채찍의 이쪽이고. 그래서 뭐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만 움직여도 이지바이오 약간만 움직여도 뭐예요? 우리 손 FNG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변동성이 좀 심하고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고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심하다. 그렇죠? 우리 손 FNG 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이면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어요. 왜? 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게 규칙적이니까 상당히 회사가 2018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보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 4분기는 항상 나빠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4, 4분기는 나빠요. 4, 4분기는 나쁘고 뭐 2, 4분기가 제일 좋아요. 항상 1, 4분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4, 4분기 나빠요. 4, 4분기 실적을 1, 4분기 한 지금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잠정 실적 발표가 그러면 뭐냐면 2월 달에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서 뭐예요? 2월 달에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팔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실적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4, 4분기 실적을 어느 대략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뭐죠? 어, 제 강인노트 저장소 그 뭐야 그를 통해서 투자 정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자 한국육류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2018년도 하반기 돼지 가격, 산지 가격이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시면 어때요? 항상 6월까지 올라가요. 돼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6월 달까지 6월 달부터 떨어져요. 계속 7월부터 해서 떨어지다가 10, 11, 12가 제일 안 좋잖아요. 지금 그쵸? 좀 돼지 가격은 제일 안 좋아요. 피가 안 좋아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제 미리 이것은 나오잖아요. 피가 계속 4분기 안 좋았어요. 자 이제 뭐야 이걸 한번 볼게요. 원가를 한번 볼게요. 원가를 보시면 농업 관련 통계 보면 우리가 4분기치 배합사료 가격도 물론 이제 이지바이오 이거는 모든 회사 거가 다 포함된 배합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추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 1월 18일 날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그 전에 이미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치도 만약 뭐냐면 굳이 이거 안 하더라도 11월 달에 한 거 하더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대추락적이 12월 달치는 그렇게 어, 추측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양돈용 보면 여기 보면 항상 10월 달 보셔요. 10월 달 올라가죠. 여기서 537에서 1월 달부터 540 거기다 560까지 올라갔어요. 8월 달에 3, 4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560을 넘었잖아요. 지금 550에서 560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563을 562, 563 이게 높은 수준을 4, 4분기 때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 가격은 어때요? 돼지 가격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400에서 지금 300대로 그렇죠. 300 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가격도 떨어지고 배합사료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그렇죠. 원가는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스프레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재고자산이 있어요. 생물자산으로 좀 재고자산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면 우리 손 FNG 이게 3분기예요. 3분기 우리가 4분기치나 사업보고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분기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 봤어요. 매출, 손익계산서 부분은 지금 1, 2, 3, 4분기를 보면 2분기가 항상 이런 추이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왜냐하면 이지바이오에 따라서 이 회사는 변동성이 크다. 채찍의 끝에 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3분기째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4분기 때는 아마 더 떨어졌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로 됐죠. 지금 4분기 때는 적자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적자가 커요. 4분기 때는 그쵸? 쭉 하다가 2분기 때 최고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떨어지다가 적자가 됐어요. 지금 그만큼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2분기 때 가장 높다가 떨어지다가 적자가 돼서 4분기 때 2017년도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분기 때 지금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쵸? 마진 뭐야 원가율을 한번 보셔요. 원가율이 90%까지 됐어요. 90%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자 P 곱하기 Q가 매출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있죠.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까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것도 올랐고 당연히 이거 매출 원가율은 어때요? 매출도 떨어지고 이게 올랐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90%. 좀 3분기 2017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래 1, 2 이것은 1, 2, 3 누적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1, 2분기 때 좀 뭐야 원가율이 좋았기 때문에 어때요? 뭐 74.4% 이건 65점이 그래도 많이 올랐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번 이걸 갖다가 어디 회사하고 비교해 보냐면 이지바이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지바이오는 지금 이게 대주주잖아요. 대주주 이 개별이에요. 개별 이지바이 연결바이고 개별로 비교해 개별 개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이지바이오 사료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 보면 유지해요. 여기는 자 67.5%, 67.2% 그대로 비슷하죠? 그쵸? 여기도 또 비슷해요. 그쵸? 약간 더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손 FNG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3분기 때 90%까지 원가율이 그래서 이익률이 10%밖에 안 마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료값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정가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계속 유지하잖아요. 마진율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지바이오 어떤 그 국제 곡물 가격이나 환율에 따라서 원가가 올라가면 이지바이오는 그 사료값을 올려가지고 우리 손 FNG에다가 정가를 시켜버리는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 손 FNG는 뭐냐면 이지바이오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 회사는 출렁출렁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손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에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연결 재무 상태는 3분기치예요. 3분기치. 자 보면 단기 순이익은 나왔죠. 단기 순이익은 나왔고 이 회사가 지금 이때도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253억이잖아요. 전 2017년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떨어졌지만 253억이면 보통 지금 여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 우리손 FNG가 1187억이잖아요. 1187억이면 한 4점 몇 되겠죠? 잠깐만요. 1187억 나누기 대충 해볼게요. 253억 253억이면 잠깐만요. 1100 잠깐만요. 이게 전자계산기가 좀 말이 안 듣네. 1187억 나누기 253억이면 4.69 정도 되겠네. 4.69 저번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4.69인데 퍼가 한 4.69 정도 돼요. 퍼가 4.69 정도 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69 정도 되고 지금 그리고 어때요? 이 회사는 월봉으로 보면 처음에 상장한 때부터 상당히 떨어졌죠.
예, 그래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서 좀 많이 정체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을 때 팔고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 형식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때요? 지금 신규 농장이라든 이게 허가가 잘 안 나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면 뭐 성장하려면 기존에 있던 농장을 갖다가 다른 회사들이 망할 때, 그렇죠. 좀 소규모 농장주들이 망할 때 그 농장을 인수 합병을 해서 좀 뭔가 그 캐퍼를 좀 키워야 매출도 성장하고 이제 계속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배합사료 이게 이제 점점 왜냐하면 대신에 이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많이 될수록 규모의 경제 대신에 이제 이지바이오에서 전가를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여금에 쌓여요. 누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1,005억이잖아요. 1,204억까지 지금 쌓였어요. 지금 무거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본총계가 1,792억, 1,640억 좀 많이 쌓였죠. 쌓였는데 부채가 더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쌓였다는 것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무거워졌다는 거, 이게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어떤 경영을 해서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그렇죠. 많이 쌓였다. 무거워졌다. 무거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좀 움직임이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덜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움직임을 뭐냐면 이 부채도 같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뢰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부채는 레버리지. 지렛대예요. 지렛대. 근데 뭐냐면 무거워진 건 이만큼 무거워졌는데 지렛대는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훨씬 더 가볍게 주가도 그렇고 나중에 약간만 좀 좋아지면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뭐 ROE 막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뭐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게가 높아지면 어때요? 움직임이 덜한데 지렛대가 높아져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훨씬 더 지렛대로 있어 훨씬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ROE가 나중에 더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나중에 이제 그것만 개선 스프레드만 개선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유동자산은 어때요? 유동자산은 지금 자, 부채 비율은 지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77%에서 101.7% 안정성은 좀 훼손됐죠. 약간 안정성은 훼손됐고 그다음 유동자산은 보면 1,338억이에요. 유동부채는 지금 1,095. 유동 비율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동 자산 중에서 어때요?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년 이내에 팔 수가 없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팔리더라도 뭐예요? 현금으로 바로 현금화되지 않고 매출 채권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을 구한다고 했죠. 당좌자산은 뭐예요? 재고자산을 빼는 거라고 했죠. 재고자산. 근데 소비용 생물자산도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용 생물자산도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용 생물자산을 도축했을 때 죽으면 죽이잖아요.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도축했을 때 소비용 생물자산이다. 살아있는 자산이다. 도축했을 때 재고자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그리고 여기 보면 생물자산이 또 있는데 생산용 생물자산이 있어요. 이것은 유형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유형자산.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뭐 종돈, 모돈 그런 것들 새끼를 낳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돼지가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새끼를 낳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유형자산이라고 보는데 여기 감가상각도 해요. 감가상각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 회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유형자산이고 이것은 실제 뭐 건물이나 시설 장치 뭐 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뭐 이렇게 분뇨 처리 시설기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유형자산도 좀 크죠. 1,896억. 생산용 생물자산. 그렇죠. 이것도 유형자산이고. 그래서 재고자산이 두 개다 해서 두 개 빼면 한 752억 정도 된다. 752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 뭐야, 당좌 비율은 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비용 생물자산은 어때요? 그래도 언제든지 뭐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당좌 비율이 좀 좋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회사는 또 어떤 부분에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지배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는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보면 현금으로 보면 영업활동 현금은 235억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요. 이 회사가 상당히 단기순이익이 198억인데 모르겠어요. 4분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4분기는 왜냐하면 4분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비현금성 조성이 200.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감가상각비 크고 이 회사가 한 100억 정도가 감가상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법인세 그런 부분들 이건 직접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하시고 영업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 채권도 좀 많이 증가했죠. 33억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매출 대비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리스크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8.6%에서 9.4%까지 그래도 뭐 전년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이것도 한번 그 검토는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 기타 금융자산 또 증가했고 현금도 많이 증가했죠. 현금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지금 소비용 생물자산 같은 경우 28.05%에서 28.92%까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75억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 그냥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돼지를 그만큼 많이 또 뭐 이렇게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돼지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그래서 4분기 때 뭐냐면 돼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400원 킬로그램당 거기서 어때요? 지금 가격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지금 30만 원인가요? 이게 1,000원 단위인가요? 이게 1,000원 단위? 그렇죠? 산지 가격이 1,000원 단위 킬로그램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4분기 때 97억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97억. 이게 이제 보통 매출 원가로 보통 가거든요.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로 가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적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매출 채권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재고자산도 지금 상품, 제품 쪽이 원재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생물자산 보면 비육돈 쪽이 어때요? 좀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건 소비용, 이건 생산용. 그렇죠. 정돈 쪽이 보통 생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종개 쪽이 좀 많이 증가했네요. 특별하게 닭 쪽이 종개 쪽이 좀 많이 증가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종개 쪽이 좀 많이 증가했죠. 지금 예. 소비용 생물자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육 또는 매입으로 인한 증가, 그 다음에 보유 중 소비용 생물자산의 순공정 가치 이게 뭐냐면 돼지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확 후 재고자산 이것은 뭐 도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기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생산용 생물자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요. 감가상각비 한다는 거 생산용 생물자산 예. 자, 그다음 기타 유동자산도 좀 많이 증가했죠. 선급금이 좀 많이 선급금이
지금 많이 좀 증가했죠. 이 선급금. 예. 지금 한 뭐 30억 거의 한 20, 한 3억 정도 증가했죠. 23억 정도.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해서 선급금. 이 선급금은 뭔지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요. 이렇게 거래처에다 이렇게 뭘 이렇게 선급금을 미리 줘서 뭐야 어디에다 준 건지 뭐 이지바이오에서 줘서 미리 뭐 그런 거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생물용 자산도 지금 많이 증가했죠. 생물용 자산 지금 생산용 생물 자산도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생산용 생물 자산 그렇죠. 이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이만큼 뭐예요? 이 아까 그 종도 뭐야 비육 뭐야 종도원들 근데 여기서 뭐 종계가 좀 많이 증가했죠. 종계 왜 종계가 증가해 개뭐 닭이죠. 닭 같은 것도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어떤 더 많이 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요. 이 부분도 예. 유형자산도 좀 많이 증가했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차입금 보면 단기 차입금도 좀 많이 증가했죠. 그 유동성 장 차입금들이 아까 부채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 차입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장기 차입금도 그렇고 예. 아까 뭐 유형자산 이게 투자하면서 313억 투자하면서 여기서 차입금들이 좀 같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235억 정도 현금 창출을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유형자산 이게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비까지 고려를 하면 313억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생물용 자산도 45억 증가했고 그렇죠. 초비용 생물용 75억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이라든지 단기 차입금 이런 부분 차입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보통 한 290억 한 500억 400 한 70억 정도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77%에서 101.7%까지 증가를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기업 투자가 감소했죠. 관계기업 투자 감소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관계기업이 있는 그 회사에 지분을 더 사서 아마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용어가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 회사는 막 농업법인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헷갈려요. 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예. 여기 보면 2018년도 4월 9일 날짜로 관계회사인 마니크 농산의 자녀 지분을 취득해서 연결 대상으로 포함되니까 당연히 관계기업 여기 투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종속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종속법인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재무제표 개별적으로 가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나오죠. 이게 개별 이건 개별이에요. 연결이 아니라 종속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관계기업 투자는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더 사서 종속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관계기업은 뭐냐면 마니크 동사 연결했는데 뭐냐면 농업회사법인 안성이 마니크 농산을 흡수합병을 해버렸다는 거죠. 코스닥 상장 2016년 7월 27일 상장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뭐예요? 비육돈이 91.8% 종돈이 8.2%이기 때문에 비육돈만 보시면 돼요. 비육돈 그렇죠. 비육돈만 보시면 뭐 하고 그 다음 2016년도부터 뭐냐면 강원도에 위치한 유일한 LPC 축산물 종합 처리장 그래서 뭐냐 도축 한다는 거죠. 도축도 이제 같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거죠. 도축 시장이 좀 열악해요. 그렇죠. 좀 열악하고 좀 최저임금 상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기세도 이렇게 오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가동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6,900만 주. 예. 주식 수는 좀 많고요. 그다음에 배당은 없어요. 지금 계속 배당은 없고. 양돈 사업. 예. 주요 사업 양돈 사업. 그다음에 가금 사업은 아까 마니크 농산 아까 있죠. 마니크 농 종계. 그쵸? 아까 우리 종계가 많이 늘어나죠. 생산용 그 생물자산의 종계가 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이 마니커 농산을 자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렇죠. 이 마니커 농산에 있는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가 이제 합병했으니까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또 종속회사로 포함됐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니커 농산에 있는 종계가 이제 이 회사로 온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생산용 생물자산이 좀 많이 증가했다. 종계 쪽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연결해서 보면 생산용 생물자산이 예, 여기서 좀 많이 증가했죠. 45억 정도. 이게 종계 쪽이 이게 뭐냐면 산 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마니커 농산 쪽인 거야. 마니커 농장. 이게 뭐야 농업법인 안성 쪽하고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가 왔기 때문에 종계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특성은 뭐냐면 양돈업의 장점은 뭐냐면 돼지는 다산성이라는 거예요. 다산성. 그러니까 뭐 1년에 2회 이상 번식을 시켜서 18마리에서 30두 이유자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자돈. 아까 이유자돈은 뭐라고 했죠? 포유자돈은 그 뭐야 젖을 먹고 있는 단계의 새끼 돼지. 이유자돈은 이제 새끼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젖을 뗐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포유자돈으로 가서 이게 젖을 먹고 있는 돼지 거기다가 이제 이유자돈은 뭐냐 젖을 떼요. 이유자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지나면 뭐냐면 육성돈이라고 해요. 육성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나면 비육돈. 우리가 이제 비육돈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비육돈 매출이 많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돼지는 산육 능력이 우수하고 성장률이 빨라서 보통 5, 6개월이면 시장 출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육도 6개월 정도 되면 110kg에서 120kg, 110kg에서 120kg가 돼요. 그쵸? 120kg. 그다음에 도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도체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도축을 해요. 도축을 하면 뭐예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발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 뭐야 이렇게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이제 몸무게가 이제 살아있을 때 몸무게 생체 몸무게라고 해요. 생체 무게고 이제 도축을 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럼 생체 무게가 더 높겠죠. 도축하고 이제 이게 뭐야 죽으면 이거를 갖다가 도체 무게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야 발목이라든지 머리 내장을 제거한 나머지를 도체라고 하거든요. 도축한 다음에 도살한 다음에 그다음 껍질을 벗겨내고 그다음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제거하면 이걸 도체라고 해요. 이게 도체 무게거든요. 생체 무게보다 도체 무게가 높은데 보통 이게 도체율이 제일 높다는 건 뭐냐면 생체 무게가 100이라고 하면 돼지 같은 경우 한 75%, 7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 같은 경우는 한 50%,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보통 그래서 도체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체에서 이제 뼈를 빼고 진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정육이라고 하고 도체 무게와 또 정육 무게의 비율을 정육률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기호성이 좋고 햄, 소세지, 베이컨 등 육가공 식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된다는 거. 양돈업의 단점도 한번 리스크를 보셔야 돼요. 분뇨 배설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오염 등 공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분뇨로 뭐냐면 가스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가스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가스를 생산하는 또 이제 계열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회사가. 그리고 질병 발병이 있다는 거죠. 구제역이라든지, 그렇죠? 구제역. 그 다음에 또 설사병이 있어요. 이 돼지들이.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나 설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농무 사료 가격이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등에 변동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변동이 심하거나 환율이 변동이 심하면 좀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은 어때요? 이 겨울에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배합 사료 가격이 4분기에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돼지 가격은 시장 전체 수요 공급에 변동되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 가격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죠? 가공 유통 사업은 보통 도축업이라고 해요. 도축업은 장치 산업이므로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전국적인 도축 규모에 비해서 도축 시설이 과잉 상태예요. 그래 낮은 가동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전국 54%. 단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팜스토리 한능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돼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손 FNG 그 돼지를 도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손 FNG 그가 투자한 그 도축 LPC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예, 전국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도축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신규 도축업체가 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폐수나 냄새 그리고 도축 자체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떤 도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진입 장벽이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양돈 산업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성장하고 있고 국내 양돈 산업의 경우에는 몇 차례 경기 순환과 그렇죠.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영세한 중소농이 급격히 줄어들고 동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형 양돈 업체들, 당사, 선진, 팜스코 등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들 거 선진이나 이런 회사들 거도 한번 사업 보고서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구제역이나 유행성 설사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나 이게 리스크죠. 리스크. 그 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 및 배합 사료 가격 급등과 같은 이것도 리스크.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주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예. 주요 목표 시장이 주력 제품이 뭐예요? 비육돈. 그렇죠. 과거에는 중간 도매상인 시육 처리 업체에 납품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어때요? LPC와 합병을 통해서 중간 도매상 납품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 만약 이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률이 좋아지려면 이 소매 시장에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율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소매 시장에서 어때요? 그 가격이 더 높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이제 원가하고 그냥 그 원가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운방 관련된 그런 비용들만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진출한다면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우위 요소는 이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는 이거는 한번 보셔도 업계 최고의 MSY 이것은 뭐냐면 양돈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돈의 생산성. Market Figures per Years. 뭐냐면 모돈 한 마리가 1년 동안 시장에 출하하는 비육돈 두수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MSY가 24.6 모돈 하나당 한 마리당 그 비육돈을 출하하는 비육돈 두수가 24두 24.6두 국내 평균은 17.3두 보다 7.2두만큼 격차를 벌이고 평균보다 7.2두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 회사는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7년도 말에 약 모동 기준 14,050두 규모를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4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의하면 규모별 생산비와 사육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와 사육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냐면 영세한 업체들은 뭐예요? 한 번씩
영세업체들은 돈가가 떨어지고 사료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이 회사도 4분기에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면 못 버틴다고 영세업체들은. 근데 이 회사는 그나마 이러한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영세업체들이 망할 때 이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매출이라든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 이쪽 관련된 업황이 안 좋을 때 뭐냐면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이 회사들은 뭐냐면 돈가가 올라가고 배합사료값이 떨어질 때 관찰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내 마이스터제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수한 품질,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한 규격돈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냥 규격을 갖춘 그런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격도는. 그래서 어떤 그 불량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육돈을 생산할 때 규격에 맞는 돼지들만 따로 모아서 규격돈 결함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등급 이상 출연율이 63.8%. 국내 평균이 이건데 72.3%. 이 회사는 72.3%. 8.5% 정도 높다는 거죠. 효율성이 좋죠. 아까 그 MSY도 생산성도 좋고 그 다음에 생산성뿐만 아니라 품질도 뭐냐면 1등급 이상 출연율이 72.3%니까 평균보다 63.8%보다 8.5% 높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유전자 우수한 유전자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종동 계량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한국형 종돈을 직접 개량해 왔다는 거. 사료 경쟁력, 팜스토리, 서울사료, 이지팜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손 FNG 전용 사료를 OEM 계약 방식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왜냐하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 분포한 농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예, 살처분들 당차는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서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 물려 있다가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갖다가 뭐냐면 따로따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다른 바구니에 담는 거죠. 전국에. 이쪽에서 발생했으면 이쪽에 방역 시설을 하면서 더 이상 이쪽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 추구,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바이오 가스 플랜트. 이거 있다는 거예요. 축산 분뇨를 원료로 전기와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며 일일 100톤의 분뇨로부터 약 10,000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운영 중에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비육돈이 어때요? 지금 가장 크죠?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육돈만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금 사업은 아까 그 마니크 농장 흡수합병했다는 거. 비육돈 보면 어때요? 가격이 지금 3분기까지 떨어지고 4분기는 더 떨어졌. 그렇죠? 그 가공 유통사업 지육은 아까 말 그대로 도살하고 껍질을 벗기고 머리꼬리 사제 끝 재단한 다음에 뭐예요? 내장을 꺼낸 상태의 고기를 지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요 원재료 현황 보면 지금 배합사료가 제일 높죠. 배합사료가 원재료 현황이 배합사료 그렇죠. 배합사료가 가장 높아요. 비육돈 배합사료 따라서 배합사료 가격이 어때 올라가고 있죠. 양돈 비육돈 가격은 떨어지는데 배합사료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기서 최근 통계에서 우리가 12월 달치를 포기하더라도 11월 달치를 미리 보면 돼요. 12월 달치는 어떻게 11월 달하고 비슷하게 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12월 22일 날 20일 날 이제 그 이쪽 통계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통계는 미리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2018년도 지금 12월 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구나. 대신에 돈가는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뭐 좀 더 빨리 알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93% 비육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특별한 것은 뭐더 이상 뭐 이렇게 볼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지 바이오와 지배회사잖아요. 관련된 종속회사가 61.13%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액주주가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뭐 무언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 회사에 우리 손 FNG에 뭐 요구를 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상속 후 뭐야 합병 상장 후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뭐예요? 제로 베이스로 듣고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계절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보통 가장 좋은 게 2분기예요. 2분기가 뭐냐면 스프레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동가는 3분기 때가 3분기 때도 상당히 좋아요. 3분기 때. 근데 3분기 때부터는 뭐냐면 스프레드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분기 때부터 조금씩 동가도 떨어지고 그 뭐야 배합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회사는 계절성 때문에 2분기 때가 스프레드가 가장 좋다. 4분기 때가 일회성 비용이 항상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회사는 4분기 때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합사료값이 올라가기 스프레드가 최악이다. 4분기 때.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최악일 때 4분기치 실적 발표가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소비자한테 지금 직접 판매하는 그 비중이 좀 늘어나면 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더 높잖아요. 그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제가 이쪽 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하는 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 산업 이거 하면서 처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 그냥 읽고 나서 느낀 점 이렇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4분기 어때요? 영업 적자가 크죠? 그만큼 스프레드가 나쁘다는 거고. 자, 다른 것들은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3분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활동 현금 흐름은 3분기까지 양호하다. 그리고 뭐냐면 그 마니커 좀 뭐야 종속회사를 아 뭐냐면 그 관계회사의 어떤 관계회사 지분을 취득을 해서 종속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마니커라는 회사의 자산부채가 합쳐졌어요. 연결로 됐어요. 연결로 돼서 어떻게 보면 전년하고 좀 재무 상태표는 좀 비교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생산 생산용 뭐죠 생물자산 같은 경우도 종계 쪽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경우 좀 비교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마니커에 있는 부채들이 함께 합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쳐졌을 수가. 예.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도 지금 어때요? 지금 많이 증가했죠?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게 실제로 부채 비율이 증가한 건지 부채를 한 건지 아니면 마니커 쪽에 있는 부채들이 넘어와서 부채 비율이 증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 성장의 포인트는 어
역설적이게도 업황이 좀 안 좋아야 돼요. 업황이 안 좋으면 중소 농장들이 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면 이때 이제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으로 이거 할 수밖에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어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뭐냐면 그 소비자 상대로 지금은 도매업자 상대로 지금 매출을 발생하잖아요. 이제 소비자까지 확장을 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좀 읽으면서 바로 정리를 한 거라서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빠진 것도 있는데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어떤 제가 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